자, 11장의 마지막 남은 주제는 자이로스코프의 프리시전이라는 건데, 프리시전, 축돌기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세차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세차 운동. 자이로스코프. 먼저 자이로스코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장난감은 아니죠. 요즘 옛날 장난감인데, 자이로스코프라는 걸 사면은 실 하나하고 팽이 비슷한 걸 주는데, 정확하게 팽이가 아니고, 이렇게 원반하고 이게 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축 아래 또 바깥에 이게, 이 네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네트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매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뭐, 지금 말하면 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수 있는데, 안에 요 팽이처럼 생긴 부분을 이렇게 핑 돌려놓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인 네트를 실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이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핑 돌고 있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딱 여러분들 같은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은 자이로스코프 한 개 사서 이렇게 갖고 놀면 좋아요. 이 자이로스코프의 용도는 군사 용도예요. 대부분. 미사일 유도할 때. 여기에 그 적용되는 법칙은 이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인데, 여기 이렇게 핑 돌려놓으면은,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수직 방향으로 얘를 돌려놨다면은 얘는 계속 그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가군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그래서 미사일이 먼 거리를 날아갈 때도 어느 쪽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어느 쪽이 중력 방향인지 이걸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자이로스코프가 미사일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생긴 걸 이제 기계식 자이로스코프라고 그러고, 굉장히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고, 뭐 1950년대부터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요즘 이제 이거보다 더 첨단의 자이로스코프를 쓰겠죠. 그러나 여전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 컨트롤하지 않고 내부 컴퓨터로 이렇게 미사일이 그 진행을 하려면은 이렇게 자기의 좌표를 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이제 자이로스코프인데, 그 자이로스코프가 지금 요 X축의 수직 방향으로 돌고 있다. 제가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돌고 있는 자이로스코프고, 이게 지금 X축이에요. 그리고 이 자이로스코프를 지금 잡고 있는 축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자유회전축이라고 하자고요. 이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 수가 있고, 여기 이 관절이 뭐 각도가 생기건 어쨌건 얘는 무조건 다 잡을 수 있는 자유회전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원점으로 잡자고요. 그러면 이 자이로스코프의 무게중심은 자이로스코프의 중심, 여기에 자이로스코프의 질량,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이렇게 해서 여기 중력이 작용할 테고, 이 자이로스코프의 자전에 의한 각 운동량 생각해보면, 각 운동량 벡터는 이 축 방향이기 때문에 이 L 방향은 이 방향이겠죠. 이 순간에. 그리고 R 벡터 있고 mg 있으니까 토크가 작용하겠죠. R 크로스 mg 하면 토크가 작용하는데, 오른손 사용해야 되니까 R 크로스 mg 하면 이 화면상으로는 이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게 되겠죠. 근데 그 토크가 dLdt란 말이야. 이 토크에 의해서 가군동량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가군동량은 지금 현재는 X방향인데, 이 방향의 토크를 받아서 이 가군동량 벡터가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하여튼 R 크로스 mg 해보면 이 가군동량 이 R 방향과 지금 L 방향이 같잖아요. 이게 L 방향과 지금 R 방향이 같으니까, 결국 R 크로스 mg라는 방향은, 이 토크의 방향은 L과는 수직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L과 수직인 방향, 가군동량과 수직인 방향으로 토크가 가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군동량의 크기는 바뀌지 않고 가군동량의 방향만 바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원운동에서 그랬었죠. 원운동에서도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바뀌지 않고 속도의 방향만 바뀌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군동량의 크기는 바뀌지 않고 가군동량의 방향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군동량이 지금 현재 이쪽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게 돼요. 이렇게 뭉 옆으로 돈단 말이에요. 옆으로. 지금 그래서 가군동량 벡터를 그려놓은 거예요. 처음 X축에 있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얘가 이 XY 평면상에서 이렇게 돌게 돼요. 원을 그리면서. 아시겠죠? 각도를, 여기 있는 내부 각도를 d파이라고 하고, 처음에 가운동량 벡터 LT, 나중에 가운동량 벡터 LT 더하기 DT라고 하면은 처음에서 나중 방향으로의
이 가운동량의 차이가 dl 벡터니까 dl 벡터는 이 삼각형의 밑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d파이가 작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원호의 길이기 때문에 L이라는 반지름, 그 다음에 각도 d파이 그런 크기를 갖게 되고, L은 다시 I 오메가니까 I 오메가 d파이. 그리고 토크, 이게 이 dl dt가 토크니까 dl의 크기는 토크의 크기 곱하기 dt. 토크의 크기는 좀 전에 여기 있지만 r 크로스 mg인데 이게 서로 직각이니까 mgr dt 이렇게 되겠죠. 좌변의 d파이 dt 나눠서 좌변 우변의 d파이 dt 구해보면 d파이 dt는 I 오메가분의 mgr이라는 값이 되고, 이거를 이제 축돌기 운동의 각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각도가 시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각운동량 벡터가 xy 평면에서 돌아가는 각속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분모의 i와 분자의 m이 있는데 i는 보통 mr의 제곱을 더한 거니까 결국 매스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탈 매스 비례하니까 매스는 결국 약분이 되고, 각운동량 이 축돌기 운동의 각속도는 결국 질량에 무관하게 되고, 반지름과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퍼진 모양에 약간 의존하고, 그 다음에 요 자이로스코프 자체의 각속도에도 좀 의존하고 그렇게 되죠. 어쨌거나 우리가 세차 운동, 프리시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자이로스코프의 축돌기 운동은 팽이의 운동하고 사실 동일해요. 팽이가 뭐 자이로스코프죠. 팽이가 바닥에 놓인 자이로스코프라고 볼 수 있거든. 대신 팽이는 이제 이 축이 완전히 수평으로 돌아가지 못하죠. 자이로스코프는 되게 자유로운데, 팽이는 바닥까지 놓을 수는 없고, 좀 지금 뾰족한 팽이를 그렸는데, 자전하는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고, 얘 무게중심의 아래쪽으로 중력이 이렇게 가해진다고 보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각운동량 벡터가 이 축방향이니까 뭐 최초 원점을 여기다 놓으면은 최초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 되겠어요. 저 앞에서 자이로스코프에서는 일부러 자이로스코프가 지금 XY 평면상에서 그 자전하고 있는 것으로 모델링을 했는데, 그건 자이로스코프니까 그런 거지. 자이로스코프 완전히 옆으로 눕힐 수도 있으니까요. 완전히 대칭이거든, 모양이. 근데 팽이는 완전히 눕힐 수가 없어갖고, 약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각운동량 벡터도 XY 평면이 아니라 Z방향 컴포넌트를 좀 갖고 있는데, 그래도 뭐 결과는 비슷해요. 얘도 토크를 여기서 이게 R 벡터고, 이게 R 크로스 mg, 이게 이제 토크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R 크로스 mg니까 토크 방향은 이 엄지손가락 방향. 그래서 결국 요 앵귤러 모멘텀 벡터 방향과는 직각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랑 직각 방향 요 방향으로 토크를 받아서 얘가 이렇게 이 앵귤러 모멘텀이 이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이 도는 궤도가 이번에는 원뿔 모양이 돼요. 이 원뿔의 밑면을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돌게 되죠. 그래서 나중 시간에는 이 지점까지 이렇게 시간 t가 델타 t만큼 지나고 나면 이 지점까지 돌아오게 되고, 내부 각도 d파이 생각하면 저기서 계산한 거랑 거의 똑같은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팽이도 여러분들 팽이 쳐보면 알지만 우리는 자전만 시켜놔서 팽이를 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얘가 이렇게 천천히 공전 비슷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 모션을 우리가 프리시전, 세차 운동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자, 11장 이렇게 마치고 13장 넘어봅시다. 자, 13장 넘어가 보죠. 중력 시작해 봅시다. 중력은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 우리나라에서 만유인력이라고 보통 말하죠. 뉴턴의 중력 법칙. 만유인력이라고 말할 때 이게 항상 있다는 이야기고, 인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뉴턴의 중력은 인력만 있기 때문에 인력을 강조한 거고요. 힘의 크기는 이렇게 써져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적당한 상수가 있는데, 그 상수를 중력 상수라고 하죠. 중력 상수는 좀 작아요. 6.67 곱하기 10에 많은 11승 뉴턴 미터의 제곱 퍼 킬로그램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측정값이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항상 인력이기 때문에 레디얼 방향으로 늘어나는 방향이 아니라 레디얼 방향으로 줄어드는 방향,
두 물체가 이렇게 M1과 M2가 있다면 이 라인선상에서 서로 안쪽으로 이 물체는 이쪽으로 당겨지고 이 물체는 이쪽으로 당겨지고 각각의 힘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고 이걸 계산한 사람 뉴턴인데 뉴턴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적분을 개발했다고 하죠. 이걸 처음에 이렇게 질량이 작을 때는 뭐 이렇게 땡기나 보다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게 간단하겠지만 실제 지구나 태양 같은 거는 이렇게 모양이 크잖아요. 꽉 차 있고. 그래서 달이 지구 옆에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이만하고 뭐 달이 요만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래서 얘는 작으니까 점이라고 쳐도 여기 가까운 데도 있지만 요만한 메스덩어리 가깝지만 여기 멀리 있는 메스덩어리 어떻게 할 것이야. 거리가 멀잖아요. 둘이 같은 거리에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산술 평균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걸 다 적분해야 되는데 그 적분을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좀 하기 어려워요. 조금 약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당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숙제로 주려고 그래요. 내가 도와주진 않을 계획이고 여러분들 한 번은 뭔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결국 이런 걸 적분한 거거든요. 공처럼 생긴 메스 덩어리가 있는데 요 밖에 작은 질량 M이 있다. 요거 전체 질량은 라지 M이다. 반지름 아래 퍼져 있다. 균일한 밀도로 퍼져 있다. 중심 간의 거리는 스몰 r이다. 했을 때 이걸 각각의 질량 덩어리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서 거리에서 계산하고 또 여기도 쪼개서 거리해서 계산하고 이걸 다 더해서 중력을 계산하면 이 모든 무게가 이 중심에 모여 있는 것과 동일하다. 라지 M이 여기 원점에 있는 이거 점질량으로 생각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뉴턴의 껍질 정리라는 거예요. 쉘 티어렘. 뉴턴의 오리지널 스크립트를 보면은 말로 써 있어요. 쉘 스크립트. 그림이 거의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 이 수식이 심지어 적분 기호도 잘 안 나와. 근데 상당히 말로 돼 있는데 어쨌거나 적분을 한 건 확실해. 그걸 하기 위해서 뉴턴이 적분이라는 그 계산 방법을 개발했으니까. 핵심은 쪼개고 더한다는 거죠. 많이 쪼갠 다음에 그거를 더하는데 뉴턴이 한 껍질 정리는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가장 간단한 버전은 뭐 이런 거예요. 이 전체를 국껍질로 이렇게 모델링하고 이 국껍질의 전체 요 국껍질이 이 점에 주는 그 중력을 계산하는 거죠. 다 더해. 그렇게 하면 이 국껍질이 계산이 가능해지면 국껍질의 반지름을 쭉 바꿔가면 되잖아. 0에서부터 큰 반지름까지 쭉 바꿔가면 되니까 공이 해결된다. 이런 버전이 있고 또 다른 버전은 원판으로 이렇게 국껍질을 처음부터 하기 힘드니까 원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얘에서 그 축방향 거리가 같은 전체 길이가 아니라 축방향 거리가 같은 원판을 생각해서 이 원판의 중력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원판을 오른쪽 끝에서 또 왼쪽 끝까지 쭉 밀고 가는 방법. 그래서 구를 모델링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계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좌표계 또는 적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진 않겠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되면 역학 시간에선 이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거야. 바쁘면 또 그때도 스킵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머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이렇게 이 국껍질 같은 질량 덩어리가 있으면 그 질량 덩어리는 이 대칭점인 중심에 질량이 하나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국껍질처럼 되어 있으면 바깥에 있는 질량은 이 국껍질의 중심에 이 국껍질의 질량이 다 모여 있는 것과 동일한 중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는 이렇게 크고 나는 이 표면에 서 있는데 내가 느끼는 중력은 지구의 질량이 지구의 중심에 모여 있고 난 여기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중력이구나. 그게 내가 느끼는 중력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돌아와서 중첩 원리 성립해요. 왜? 뉴턴의 껍질 정리에서 봤지만 이게 적분이라는 게 결국 덧셈이잖아요.
다 더할 수 있다는 거거든. 각각의 기호를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작은 질량 쪼가리 M2가 여러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요 질량 쪼가리들을 쪼개서 그것들의 기호를 다 더하면 이와 같이 힘들을 다 더하면 서메이션 또는 적분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중첩의 원리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지면 근처의 중력도 한번 봅시다. 지구가 있으면 우리는 지표면 부근에서 중력,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챕터에서 중력은 mg다 이렇게 했었죠. 지표면 부근에서. 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의 뭐 비행기 날아다니는 고도까지 가도 중력 가속도는 9.8이다. 거의 변화 없다 그랬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스몰 r을 라지 r 더하기 h, 지표면까지의 반지름을, 지구의 반지름 r,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높이를 h라고 하면은 r 더하기 h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r이 h보다 왕창 크기 때문에 1차 근사 하면은 h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r 제곱분의 gm 곱하기 m 이런 형태로 근사가 될 수 있을 거고, r 제곱분의 gm 이거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 앞에서 우리가 g라고 썼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ag라고 쓸 거예요. 좀 이따 나오기로 하고, 이 값이 대략 9.8 m/s 제곱이다. 그렇죠. 그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면 근처에서는 우리가 일정한 mg 그냥 쓰는 거고, 지표면 부근이 아니라 뭐 고도 100km, 뭐 고도 뭐 1000km, 뭐 달 표면 이런 데서 지구 중력이 얼마만큼 그럴 때는 공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반지름 r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거리의 제곱분의 1로 크기가 감소해야 되니까. 이건 콘스턴트잖아. 콘스턴트는 감소하지 않는 거니까. 제곱분의 1은 엄청 빠른 거거든요. 굉장히 빨리 감소하는 힘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지표면이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나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몇백 미터, 뭐 한 1km 정도 올라가는 정도는 뭐 간의 기별도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평평한 지구, 과거의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의 지구관, 우주관. 과거의 우주는 뭐 1009였죠. 겉에다가 그 용사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커다란 장막이 쳐 있어서 거기에 뭐 별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게 매번 돌아. 그게 과거의 이제 픽처였어요. 과거의 픽처에선 지구는 그냥 땅덩어리야. 끝이 없는 XY 방향으로 물론 이제 그건 나라마다 좀 틀린데, 유러피언들은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틀라스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기압받고 있어야 되잖아. 왜 기압받는지는 아시나요? 여기쯤에 지금 아틀라스가 벌써야 된단 말이야, 지금. 아틀라스가 남자일 필요는 없으니까 옷도 이게 과거처럼 그냥 치마 입혔어요. 이렇게. 아틀라스가 벌써 있어야 돼.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지. 끝에 가서 들고 있는 거니까. 그 아틀란틱이잖아. 대서양이잖아. 자기 생각에 거기 땅이 끝이니까. 땅 밑에 뭐가 지각이 있다는 생각은 과거에는 굉장히 불순한 생각이에요. 거기 신이 있는 거지. 포세이돈이 있지. 거기에 왜 지각이 있겠어? 땅은, 바다가 그냥 무한정한 바다야. 과거 사람. 바다의 깊이를 못 쟀기 때문에 거기 포세이돈이 지배하고 있고, 땅 밑으로 가면 또 다른 애 있잖아. 걔 누구지? 하데스, 뭐, 동전 있어야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금화. 동전으로 안 되지. 금화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게 얘를 유럽의 끝이면 여기 아틀라스가 이렇게 벌서고 있어야 되고, 요 바다, 뒤에는 이제 절벽인데, 아이씨, 갑자기 스토리가 사이언스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잖아. 내가 다시 사이언스로 돌아가야 돼. 하여튼 무한대라고 하자고요. 끝이 없는 땅, 평평한 지구.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평평한 지구 모형, 플랫 어스 모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지구가 평평한 한 판때기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Z 지점에 스몰 m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력을 계산해 보자고. 그러면은 여기서 같은 점이 있는 점들의 집합은 이제 원으로 보통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고, 여기 수직선 내린 이 지점에서 원을 하나 그려서 반지름이 로인 원을 하나 그려서 그 원의 요 테두리, 원형 요 테두리는 이 점,
점질량 m과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거리 아래에 있으니까 얘들의 전체 질량이 d 라지 m이라고 하고, 그걸 계산해 보면 이 원형띠의 면적, 원형띠의 둘레 2파이로, 그다음에 이 띠의 폭 d로 곱하면 이게 면적이 되겠죠. 거기다가 면적 밀도 시그마를 곱하면 이 원형 띠의 작은 질량이 d 라지 m이 되겠죠. d 라지 m과 요 m과 그 사이의 중력, r 제곱분의 g 스몰 m d 라지 m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중력이 되겠어요. 요 원형 띠와 요 둘 사이의 중력. 그런데 그 중력인데 문제는 요 중력은 예를 들어서 이쪽은 요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하고 요 오른쪽은 또 요쪽으로 비스듬해서 중력의 요 XY 방향 성분이 좀 있는데 그 성분들은 서로 좌우 대칭이니까 상쇄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어디로 옮겨도 뭐 자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XY 방향으로 서로 무한대니까. 그래서 XY 방향은 결국 이 계산에 나타나면 안 돼요. 무한대가 있을 때는 그 파라미터는 결과값에 나타날 수가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XY 기어는 전혀 없을 거고, 결국 Z방향 기어만 있다는 건 알고, 그래서 요 만유 인력의 Z방향 성분만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중력 벡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R이고, 이게 Z고, 이게 로고, 이게 직각이니까, 이게 요 방향 지금 벡터가 요쪽으로 끌어당기는 거고, 그걸 뭐 DF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Z방향 컴포넌트는 위쪽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그거에 코사인 세타 곱한 거겠죠. 근데 이제 Z 플러스 Z를 이쪽으로 잡으면 이 힘은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방향 하나 붙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DF 코사인 세타가 Z방향 힘의 크기가 되겠어요. 여기 써놨죠? 위에 있는 요 D 라지 M 이 포뮬러를 옮겨 적으면 이렇게 써지겠어요. R의 제곱은 빗면의 제곱이니까 로의 제곱분 더하기 G의 제곱의 합이고, 그죠? 그걸 사용해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다시 여기서 R분의 G니까 R은 오케이. 코사인 세타가 R분의 G니까 R은 다시 이거의 제곱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겠죠. 로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G로 D로 이런 게 이제 이 부분이 함수 부분이 되겠죠. 이건 적분해야 되는데 이 적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뭐 시행함수로 사용해서 미분 한번 해보면 되는데 로 제곱 더하기 g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함수를 로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은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바깥에 거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2분의 1 안에 거 미분, 로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한 다음에 안에 걸 다시 미분해서 2로 그래서 2분의 1 약분되고 마이너스 나오고 분자는 로, 분모는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꼴이 로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게 그런 형태 요만큼 있죠. 이거 적분하면 바로 이런 꼴이 된다는 거지. 요걸 미분하면 이거니까 이거 적분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아니까 간단히 적분할 수가 있어요. 적분하면은 이게 방향만 조금 주의하고 적분하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윗끝이 무한대 아래 끝은 0인데 로가 그렇다는 거죠. 로가 무한대일 때 써보면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되고 그래서 윗끝 기호는 제로 빼기가 있어야 되고 로가 제로일 때는 분모는 루트 g의 제곱 분자는 g가 돼서 g가 양수니까 지금 g분의 g 그래서 1이 되죠. 적분 순식간에 끝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 g 시그마 m 이렇게 되지고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가로쳐서 얘가 중력가속도 g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걸 왜 썼을까? 평평한 지구 모형을 깔려고 내가 썼겠지. 좋다고 내가 쓰는 건 아니잖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콘스턴트까지 나오는 건 좋단 말이에요. 평평한 지구도 가능은 해.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두께를 생각해 보면 이 평평한 지구 모형에서도 이 판때기가 되게 얇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 땅이 두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께가 꽤 깊을 거고 아마도 무한대인 픽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틀라스가 받치고 있는 포인트만 좀 제외하면 아틀라스가 받치려면 무한대는 아니어야 돼. 유한해야지 받칠 텐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 깊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를 생각하면 한 판 한 판의 기어는 각각 요만큼이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해버리면 이게 콘스턴트들을 무한번 더해버리면 도로 무한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힘은 무조건 무한대가 나오게 돼요. 아래로 무한대 길이가 되면. 그래서 판대가 굉장히 얇거나 아니면 뭐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얇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 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뭐 하여튼 등등 온갖 문제가 있어요. 뭐 틀렸다는 거지. 평평한 지구 모형 비슷은 하나 재미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으나 맞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둥그런 지구 모형 맞는 거죠. 자, 중력과 속도가 상수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해 보면 자전하고 있는 지구 위에 있는 물체는 원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운동을 하면은 구심가속도가 생기잖아요. 구심가속도가 추가가 될 텐데 중력의 구심가속도 추가되면은 중력가속도가 바뀔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본 북극 쪽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지금 그렸어요. 지구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지구 위에 지금 작은 상자가 올려져 있어요. 지금 그림은 마치 적도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상자가 북극 위에 뭐 좀 중위도 고위도 쪽으로 옮겨와도 돼요. 그럼 요런 서클을 돌게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북극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뭐 적도쯤에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가 뭐 비행기 타고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 위에 살짝 얹어놨는데 얘는 결국 요 축을 기준으로 돌고 있는 거니까. 자, 이 상자에 대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아래로 가속되는 건 확실하고 위로 수직항력 Fn, 아래로 중력 MAG. 이게 아까 쓴 이거죠. M 라지 G, 라지 M 오버 라지 R의 제곱 이거죠. 아래로 중력. 자, 그런데 요 가속도가 구심가속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라지 R분의 V의 제곱 또는 라지 R 오메가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방정식 써보면 이 법칙 써보면 위로 Fn, 아래로 MAG 중력 이퀄 아랫방향으로 방향 구심력인 것까지 생각해서 방향까지 고려했으면 마이너스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M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직항력의 크기가 문제인데 수직항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무게 반작용이니까 무게는 이제 저울로 잰 무게 mg 생각하고 그걸 쓰면 되겠죠. 이 자리에 mg 쓰고 그러면 좌변은 mg 빼기 ag 우변은 mr 오메가 제곱의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m 약분하고 나면은 g는 ag 빼기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 g가 만유인력으로 결정한 r제곱분의 gm 요것보다 약간 작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구심력만큼, 구심가속도만큼 작아지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적도에서 가장 최대가 되고 북극에서는 요 반지름 자체가 제로가 되니까 북극에서 0이 되죠. 요 추가항이. 그래서 최대일 때, 그러니까 적도일 때가 최대인데 적도일 때 이 값을 기어를 계산해보면 6,400km 반지름 쓰고 오메가는 24시간에 한 바퀴씩 도는 거니까 지구가 2파이를 24시간 24 곱하기 3600초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이게 3.4 곱하기 10-2승 미터 퍼 세계 제곱밖에 안 돼요. 되게 작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9.8에 비하면 많이 작죠. 엄청나게 작진 않지만 요 소수점 바로 밑에 있는 거죠. 0.034니까 몇 퍼센트예요? 0.3%. 0.3%. 그러니까 뭐 거의 무시 가능하다. 중력 가속도가 구심력 때문에 생기는 그 기여만큼 바뀔 걸 걱정할 수 있으나 생각보다 지구 반지름이 크고 해서 별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만약 오메가가 왕창 커진다든지 반지름이 작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반지름이 아주 작아져서 뭐 달만큼 작고 그다음에 각속도는 뭐 엄청 빠르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돼. 지구는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 주제. 이거 가끔 재밌는 주제인데
지구에 구멍 뚫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 내부의 중력이라고 해서 지구를 드릴로 해서 막 뚫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밑으로 뚫으면 어디가 나온다더라. 페루 안데스 산맥 어디가 나온다던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각각 자기 나라마다 뭐 뚫으면 어디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인데 잘못 뚫으면 바다가 나와가지고 물이 그냥 그건 이제 단순한 생각이죠. 나오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 있는 거야. 이걸 하려면 이제 지구 내부가 균일하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고요. 밀도가 일정하다. 전체 질량을 지구 반지름의 부피만큼 3분의 4 파이 R의 3승만큼으로 나눈 거. 그게 이제 지구의 균일한 밀도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터널을 뚫었고 여기다가 작은 질량 M을 밀어 넣었어요. 우리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 질량을 놓으면 툭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얘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물체를 떨어뜨렸어.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딱 멈출까? 답은 뭐냐면, 이렇게 쭉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무한정 반복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해예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하려면, 얼마만큼 들어갔을 때, 이 원점, 지구의 중심에서 반지름 R까지 들어갔을 때 얘가 느끼는 중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껍질 정리를 사용해서 해요. 껍질 정리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깥쪽 껍질 정리가 있고, 안쪽 껍질 정리가 있어요. 껍질의 바깥에서는 얘의 질량을 통째로 이 원점에 있는 걸 느끼지만, 껍질의 안쪽에 놓인 질량한테는 얘는 제로예요, 제로. 기여가 제로예요. 왜냐하면 모든 놈들이 밖에 있고, 이를 생각해보면 이쪽 방향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질량과 이쪽에 있는 질량이 서로 이쪽은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은 이쪽으로 당겨서 그 기여가 얘는 멀리 있지만 많이 있고 얘는 가까이 있지만 적게 있어서 그 힘이 같아요. 이건 기하학적으로 간단히 증명할 수 있어. 뉴턴의 오리지널 스크립트에도 기하학으로 그냥 이런 식 스타일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매스가 안쪽에, 이 껍질의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질량은 기여가 서로 제로야. 그래서 힘이 전혀 안 느껴지고 이 껍질의 바깥쪽에 있는 매스한테만 이 중력이 느껴져요. 그래서 안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 반지름 바깥에 있는 질량은 무시하면 돼. 없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안쪽에 있는 매스랑 중력을 생각하면 된다. 이 모든 질량이 원점에 놓여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R 제곱분의 라지 M inside. 그래서 M in이라고 했고 스몰 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반지름 R 안쪽에 있는 질량은 밀도에다가 반지름 R 안쪽에 있는 부피 3분의 4 파이 스몰 r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분모의 R 제곱, 분자의 R 3승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R의 1승에 비례하는 중력을 얻게 돼요. 앞에 있는 것 전체를 개수로 3분의 4 파이 라지지 로 질량 M 이걸 다 개수로 생각한다면 그걸 뭐 K 이렇게 생각, F는 KR 꼴이에요. 근데 인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레디얼 방향으로 레디얼 인워드 안쪽인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KR 벡터 이렇게 써지게 되고 이런 형태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용수철의 힘 같은 거잖아요. 복원력. X만큼 당겼더니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비례해서 힘이 작용하는 그 용수철의 힘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뻔해요. 주기운동, 왕복운동, 단순 조화진동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책 순서로는 몇 챕터 후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일단 제가 풀어볼게요. FMA 이 법칙을 쓰면은 MA는 마이너스 KR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가속도가 지금 R 방향 가속도니까 R2 도트고요. MR2 도트 더하기 KR 이퀄 제로고 M을 1 이항하면 R2 도트 더하기 M분의 K 가로 닫고 R 이퀄 제로 이런 꼴인데 이런 방정식이 되면 이게 이제 이거를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거의 이거 해가 R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뭐 이런 꼴이 돼요. 사인으로 하든 뭐 코사인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반지름 R까지 이게 이와 같은 이제 주기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반지름을 잡아서 그렇지 이 R이 마이너스인 상황은 요 반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물체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렇게 조화진동 이게 사인 웨이브 형태의 진동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동 챕터를 배우면 이 방정식에서부터 여기로 어떻게 금방 가는지 그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서 오메가가 이제 각 진동수가 되고 루트 K 오버 M인데 이거의 역수에다 2파이 곱하면 주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기를 계산해 보면 매스가 사라져요.
주기는 매스하고 상관없고 중력 상수, 그 다음에 지구의 밀도, 그 다음에 3파이 이런 값들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언제 돌아올지 계산할 수 있다. 지구의 평균 밀도를 만약 안다면. 그러나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마세요. 중간에 용암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